빨간 색소폰 인터뷰하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세요. 네. 네. 저 빨간 색소폰 도착했습니다. 늦었어, 씨. 비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힘드셨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색소폰 연주자 조준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클래식 전공으로 이제 한예종 졸업하고 이제 클래식뿐만 아니라 이제 뭐 가요, CCM 뭐 다양한 실용음악적인 장르도 이제 연주를 하고 있고, 네, 저는 이제 다양한 장르를 이제 다 연주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네,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이제 활동들을 하고 계실까요? 그냥 각종 연주를 많이 하고요. 저 앨범도 이번에 나왔고, 네. 네네. 그리고 원래는 작년까지 이제 클래식 쪽으로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제 이름 걸고 이제 조준영 색소폰 독주회 이런 것도 했었고, 이제 클래식 팀이면 이제 색소폰 쿼르텟 팀이 네. 제가 한 2팀 정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피스 색소폰 앙상블이라는 팀이랑 에뚜알 색소폰 쿼르텟이라는 팀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연주 뭐 신촌 연희예술극장이라는 데서 3일 동안 계속 공연도 했었고, 이제 피스 색소폰 그 에뚜알 색소폰 쿼르텟은 한예종을 이제 졸업한 한예종 출신들로 구성된 이제 팀인데, 그걸로 이제 쿼르텟 연주도 하고 이제 독주회도 하고 이제 피스 색소폰 앙상블은 이제 전라도에서 활동하는 팀이어가지고 네. 다양한 지역구에서 네네. 하시네요. 일 있으면 막 다 가가지고. 그럼 이제 그 말씀하신 그 두 팀 다 이제 클래식 연주 팀. 네, 클래식 색소폰 네네. 쿼르텟 팀입니다. 네, 둘 다. 일단은 아까 앨범을 내셨다고 하셨는데 앨범 소개도 좀 네, 해주시겠어요? 앨범은 제가 원래 이제 CCM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클래식 톤으로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색소폰이 이제 가요를 연주하시는 분 있고 재즈를 연주하시는 분 있고 네. 클래식을 연주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클래식 전공이다 보니까 이제 톤 자체가 부드럽고 좀 예쁜 느낌이라 CCM의 이제 교회스러운 약간 네. 그런 느낌의 음악이랑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고 연주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앨범을 제가 처음 냈는데 이제 첫 앨범으로 CCM 앨범으로 내보자 해가지고 CCM 곡을 이제 편곡을 맡기고 이제 저랑 이제 컨택하면서 이제 어떤 음악으로 할지 해서 이제 찬송가와 원래 있던 곡을 합친다든지 유레이지미얼이랑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곡을 이제 합쳐가지고 한 곡으로 전혀 다른 두 곡을 합쳐서 한 그쵸, 곡으로 그쵸. 만드셨어요. 네, 근데 좀 느낌이나 그런 뉘앙스적인 부분이 비슷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타이틀곡은 아니고 그게 첫 번째 곡이고 이제 두 번째 곡으로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그 민호기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계속 앨범도 내시거든요. 근데 그분의 곡이 너무 좋아서 그걸 제가 제 느낌으로 해석을 리메이크해서 두 번째 곡을 만들었고, 세 번째 곡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좀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를 또 리메이크해서 만들었고, 네 번째 곡으로 이제 타이틀곡인데 제 동생도 이제 색소폰 연주자거든요. 서울예대 졸업한 재즈 색소포니스트예요. 또. 네. 그래가지고 동생이 이제 작곡한 자작곡을 가지고 이제 편곡을 해서 만든 곡인데 이제 그 곡 이름이 축복이거든요. 이 앨범을 제가 이제 만들면서 축복이라는 이름을 자꾸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살면서 그래도 이제 막 힘들다 하고 이제 막 각박한 삶에서 살지만 저희가 생각보다 많은 축복 속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박한 삶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축복이 있으니까 더 도전하고 더 버티고 노력하며 살아보자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앨범입니다. 그래서 이제 앨범 이름이 축복이고 그 타이틀곡이 축복 이렇게 해서 3월 31일에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번에 나왔거든요. 그 이제 또 유튜브 활동도 활발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유튜브는 네. 유튜브는 이제 제가 시작한 지는 거의 한 3년 됐거든요. 근데 뭐 막 잘 되지는 않았는데 근데 사실 저는 옛날부터 이제 어릴 때 한 초등학생 때부터 색소폰을 시작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색소폰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색소폰을 시작하게 됐는데 거의 색소폰 1세대라고 봐도 무방한 한국 색소폰 1세대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분인데 이제 그 밑에서 색소폰을 하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색소폰을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한 6학년쯤에 저는 제 CD를 그때는 구워가지고 제가 이제 막 가요 연주한 거를 CD를 구워가지고 친구들 막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랬던 이유가 저는 제 음악을 좋아하고 근데 제 음악을 이렇게 알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 음악을 좋아해 주시는 분이 저한테 뭐 댓글로 뭐 너무 좋다거나 이런 식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그게 뭔가 제 삶의 원동력이 되고 제가 뭐 그게 거기서 막 돈이 나오고 이런 것도 아니겠는데 제가 거기다가 열정을 쏟고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벌써 올린 동영상만 거의 한 300개가 되거든요. 네. 진짜 꾸준히 계속했어요. 저는 뭐 이거 한 10년 하면 구독자 10만 명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아버지도 색소폰을 하셨고 이제 동생도 색소폰을 하고 둘 다 장르가 다르잖아요. 또 어떻게 또 본인은 클래식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게 처음에는 아버지한테 제가 색소폰을 배울 때는 원래 클래식 전공이 아니고 아버지는 원래 경희대 바수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클래식 전공이긴 한데 이제 그때 일을 하실 때 이제 색소폰 했는데 그게 이제 경음악이나 실용음악이나 이런 느낌을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 그 전공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배울 때 실용음악적인 코드나 코드톤이나 뭐 이런 애초에 배울 때 재즈랑 가요, 팝 이런 거를 위주로 좀 연습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한 2학년 때쯤에 예고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예고를 가려고 보니까 예고는 클래식인 거예요. 네. 그게 예고가 여러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클래식 쪽으로 가는 음악과가 있고 실용음악과로 가는 예술 고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저는 클래식 고등학교인 경기예술고등학교라는 학교에 가게 됐는데 그게 이제 클래식 학과여서 클래식 선생님한테 제가 따로 레슨을 받고 은종선 선생님이라고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생님인데 은종선 선생님. 그래서 그분이 이제 파리에서 유학 갔다 오신 분이어가지고 제가 레슨 받고 경기예고를 가다 보니까 이제 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래식 톤이랑 달라요. 사용하는 마우스피스도 좀 다르고 이제 저희 연습 방법이나 그런 거 자체가 달라서 제가 이걸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또 이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예쁘고 약간 아름다워가지고 소리가 좋으니까 클래식 색소폰이 너무 좋다 해서 열심히 연습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클래식을 하게 됐죠. 일단은 좀 약간 무겁게 질문을 드렸던 게 이제 어떤 신념으로 음악을 하고 계시냐 좀 그런 걸 여쭤봤는데 어떻게 신념? 대답을 하실 수 근데 이제 제가 음악을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뭔가 획일화가 많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클래식은 더더욱 그렇고 뭔가 그냥 정해진 틀에 계속 가는 느낌? 뭐 소리나 그러니까 막 시대랄까. 그러니까 소리에도 유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색소폰 클래식 소리에도 유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어둡고 무겁고 웅장한 느낌의 소리가 선호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밝고 예쁘고 그런 느낌이 선호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바뀌는데 바뀌지만 그 유행 따라 사람들이 그 소리를 가는 거죠. 그거는 저는 되게 별로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 뭐 10명 있으면 10명의 소리가 거의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싫어서 저는 물론 배울 점은 가져오고 그렇지만 저만의 색깔이 있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클래식 전공이지만 여러 장르를 해보면서 이제 음악이 되게 어렵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은 장르별로 다 완전 다르기 때문에 사실 같은 색소폰이지만 완전 다른 분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는 이게 맞는 건데 여기서는 이게 틀린 거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걸 다 짬뽕해가지고 저의 색깔을 좀 보여주고 제 음악으로 뭔가 사람들이 힐링을 얻는다든지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계속 알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나는 좀 이런 연주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고 좀 이런 기법이나 또 연주할 때 난 이런 해석을 가진 사람이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저는 이제 소리가 이제 세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앨범에도 적었는데 부드럽지만 화려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 소리가. 그래서 이제 좋아하시는 매니아층들은 진짜 좋아하시는데 이제 색소폰 하면 뭔가 재지고 엄청 재지하고 좀 센 소리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어디 연주 가면 색소폰인데 되게 소리가 부드럽고 약간 청아하다 이런 소리를 가끔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저만의 색깔인 거죠. 근데 이제 다 막 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그 실용음악 하시는 분들도 다 똑같은 마우스피스를 쓰고 똑같은 소리를 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게 조금 저는 별로여가지고 저만의 색깔 뭐 거기서 가져올 건 가져오지만 저의 그 기술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써서 만드는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드럽지만 화려한 그걸 가지고 있고 저는 그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호흡이나 뭐 그런 건 당연히 기본이지만 근데 이제 너무 화려한 것보다는 중간에 이제 애드립이나 꾸밈을 섞는다든지 그거는 조금 해줬을 때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박자나 음정이 정말 칼같이 맞는 그거에 기점을 두고 연주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감정 표현이나 고조되는 거는 당연히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커지게 되고 그런데 이제 꾸밈이나 기교를 적당히 써가지고 고요 속의 외침 같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저는 그런 음악을 선호해서 그런 음악을 위주로 해나가고 싶으시던 거예요. 그 유튜브를 좀 제가 이제 찾아보다가 이제 헬스장에서 연주하시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찍게 된 영상인지 그게 말입니다. 네. 그게 진짜 원래 제가 헬스를 좋아해서 운동을 한 지 진짜 원래 허리 디스크 때문에 운동을 시작했다가 21살 때부터 지금까지 운동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헬스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서 헬스장에서 저 유튜브를 하니까 헬스장에서 연주하는 영상을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했었는데 헬스장을 뭐 헬스장 대표를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빌릴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못하고 있다가 이제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어떤 친구가 헬스장에서 색소폰을 불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제가 연락을 했죠. 이제 DM을 해서 같이 찍어도 되겠냐 했더니 좋다 그래가지고 둘이 처음 만난 날 이제 헬스장 그 친구 알고 보니까 호원대 실용음악과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헬스장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색소폰을 엄청 잘 불어요. 호원대면 실용음악과에서 엄청 높은 학교니까. 근데 그 친구는 헬스가 좋고 그러니까 헬스 트레이너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먼저 찍고 있길래 이제 같이 찍자 해서 가서 처음 딱 찍은 영상이
그 이제 징징이 해파리 춤이라고 네. 인스타 릴스로 엄청 유행한다는 걸 저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찍었는데 그게 지금 조회수가 400만이 넘거든요. 정말 높더라고요. 보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대박이 나서 네. 뭐 여기저기서 이제 협찬도 오고 이제 아반떼 광고에도 한번 출연하고 이제 그래서 네. 또 그걸 보고 관악기 하는 친구들이 자기도 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많이 와서 저희가 이번에 철사랑 긍악대라는 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팀은 어떤 팀인가요? 네, 그 팀은 이제 네. 색소폰 저희 그 친구랑 색소폰 2명에 네. 트럼본 친구 그리고 트럼펫 2명 그리고 원래는 피아노 전공인데 드럼을 치기로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여기다 피아노를 메고 드럼 소리로 바꿔서 저희는 실제로 라이브 버스킹 연주를 나갈 생각이어가지고 네, 그걸로 이제 아예 유튜브 채널도 개설하고 인스타그램도 만들고 해서 그걸로 진짜 대박을 쳐볼 생각이어가지고 네. 진지하게 막 회의도 하고 있고 아이디어 회의라든지 네, 연습도 계속 자꾸 하고 있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버스킹을 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뭐예요? 계속 유튜브 저희 인지도를 쌓기 위해서는 사실 작업실이나 방구석에서 이제 계속 찍는 것보다는 제가 해보니까 실제로 나가서 나간 사람들이 구독을 눌러주고 사실 입소문이잖아요. 사실 뭐 그냥 유튜브로 영상만 보면 그냥 그 사람 혼자 보는 건데 뭐 좋아하면 구독자가 많이 늘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도 무조건 나가는 게 좋다. 그리고 저희는 헬스와 악기의 콜라보이기 때문에 일단 복장도 이제 헬스 낫이나 이런 걸 입고 네, 할 생각이고 이게 되게 창의적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제 유튜브가 떡상이 안 됐던 이유도 어떻게 보면 색소폰이라는 걸 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그 와중에서 치기가 힘든데 근데 색소폰과 지금 헬스를 연관 지으니까 반응이 엄청 좋은 걸 보고 아 이거는 뭔가 섞어야 되는구나. 대중들은 그런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딱 나가서 들으면 더 와닿을 거고 그럼 당연히 뭐 구독을 안 하더라도 뭐 이런 사람도 있다면서 이렇게 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제대로만 하면은 정말 빨리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이 확실히 들어가지고 네 진지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맞아,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저도. 네네 너무 창의적이고 네. 유쾌하고 재밌으니까 네, 재밌었어요 진짜. 네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해보셔서 기대됩니다 정말. 네.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방향이다, 음악을 하시는 방향이다, 내가 그래도 이런 가치관을 갖고 좀 하는 스타일이다, 좀 그렇게 말씀해 줄 수 있는. 아, 네. 저는 그러니까 제가 뭐 나이가 막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올해 29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옛날에는 이제 제가 색소폰에 미쳐서 정말 연습만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엄청 저를 빡세게 시키시긴 했고 그러기 때문에 제 실력이 있는 거는 정말 인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야가 좁은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진짜 색소폰 연습에만 몰두해가지고 작업에만 몰두해야 하니까 그건 그냥 자기 만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표출을 해야 예술가 같은 경우는 누가 알아봐 주는데 작업실에서 연습만 하면 뭐 실력은 늘겠지만 뭐가 없잖아요. 저는 이제 그래서 그거를 20대 학교 한예종 졸업할 때까지 연습을 열심히 하고 근데 이제 4학년 때부터 그런 생각이 점점 드는 거예요. 아 나는 이게 클래식 음악 쪽은 더 그런 게 완전 뭐 아니면 도거든요. 뭐 유학을 갔다 왔어도 정말 실력이 정말 출중하지만 세계 어디 내놔도 모자르지 않을 실력이지만 작업실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 한국의 클래식 시장이. 왜냐면 뭐 대학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색소폰 오케스트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교수가 없어요. 네. 다 오케스트라 악기를 하시는 분들이 교수가 있으시고 색소폰은 잘 돼야 겸임 교수 그렇게 가고 보통은 이제 강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강사가 뭐 4년인가 한 번 바뀌고 뭐 이러는데 유학 갔다 온 사람은 막 이만큼인데 그 사람들은 다 이걸 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잘 돼도 뭐 그게 뭐 엄청난 돈을 벌어다 준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실력이 출중하고 이러면 레슨생이 많아서 뭐 레슨으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정해진 틀이 저는 정말 싫은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명예도 있고 뭐 사회적 지위라던가 그런 게 높아지겠지만 또 평생 그 레슨이라는 틀 안에서 사는 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를 향해서 간다는 게 별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철없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뭐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 저는 그런 삶을 좀 지향하진 않아서 근데 그러면 그게 싫으면 유학을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는 유학을 안 가면 뭘 해야 될까 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졸업하고 나서 한 6개월 동안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내가 뭘 해야 되나. 근데 할 수 있는 걸 하자. 근데 음악으로 뭔가 이뤄낸 사람들을 다 따라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변에 조금 몇 살 많은 형들이 돈을 잘 벌었거나 아니면 유명해졌거나 이런 사람들을 따라해보자. 저 사람들이 어떻게 유명해졌고 어떻게 돈을 잘 벌었지를 따라해보자 해서 따라할 수 있는 건 저는 다 따라해보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저 개인 마케팅을 엄청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악보집을 제가 출간을 했었어요. 2개 정도. 네. 어떤 악보집인가요? 이름이? 네, CCM 악보집 하나랑 그리고 이제 추억의 인기가요 악보집이라는 네, 그냥 이제 거기 이제 QR 코드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네, 반주기가 없으신 분들은 반주를 못 하니까 그 악보에 맞는 MR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만 있어도 반주에 맞춰서 연습을 할 수 있게 둘 다, 두 책 다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그것도 해보고 앨범도 내보고 그리고 클래식 연주자가 독주회를 안 해본다는 건 정말 조금 안 될 것 같아서 작년에 독주회도 하고 그러셨구나. 네,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유튜브도 하고 뭐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뜰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네, 일단 예술가는 유명해져야 되잖아요. 사실 뭐 저는 실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개인 PR을 잘하는 게 그게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뭐 제가 지금 뭐가 됐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서야 뭔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진짜 한 3년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진짜 눈으로 와닿는 저한테 뭐가 들어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요새 막 계속 생기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한 게 헛되진 않았구나. 그리고 어떻게 더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제 신념을 가지고 이제 제가 원하는 걸 해보자. 어차피 저는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런 생활을 그 음악을 하다 보니까 해보진 않았지만 그 공익을 했었어요. 제가 허리 디스크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익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행정기관도 가보고 복지기관도 가보고 이제 세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봤는데 안 맞는 거예요. 물론 뭐 그게 좋아서 사람들이 하진 않겠지만 그리고 저는 음악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박혀서 뭔가 일을 한다거나 그게 저한테 맞지 않아서 네, 그래서 프리랜서로 지금은 레슨하고 연주 공연하고 이제 유튜브 컨텐츠 만들고 이런 걸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이제 앞으로 내가 이렇게 활동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저는 제가 낼 수 있는 지원서는 다 내고 있거든요. 사실 작년부터 막 뭐 안 됐지만 뭐 기획 같은 것도 음악 기획 같은 것도 해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촬영이랑 이제 녹음 같은 것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실력이 되니까 그런 걸로 외주도 다니고요. 네, 촬영 편집 녹음까지 이런 거 그리고 뭐 결혼식
연주라던가 개인적으로 이제 연주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서 이번에도 4월 달에도 뭐 세월호 추모 뭐 이런 공연 연주라던가 5월 달에도 많이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되게 바쁘게 살려고 하는 편이고 근데 저는 이제 클래식과 이 두 장르를 저는 다 할 수 있는 그 하이브리드형 연주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쪽 사람들이 이걸 절대 못해요. 클래식을 못하고 클래식 사람들도 이걸 절대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릴 적부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사람들이 정통으로 배웠던 만큼의 수준의 느낌까지는 못 내지만 그냥 제 음악 안에 제 스타일 안에서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지금 이쪽 분야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철사랑 근학 때 방금 그것도 한 명 빼고는 다 실용음악 전공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딱 음악을 들으면은 그냥 다 따서 연주가 가능한 거예요. 저희는 그런 게 부족한 거죠. 근데 대신에 그 친구들은 악보 보는 게 좀 부족하더라고요. 악보를 보고 악보에 쓰여진 대로 정확하게 연주하는 게 클래식인데 그런 걸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점 배우고 제 스타일로 가져와서 저는 어느 공연이나 갑자기 뭐 잔잔한 곡 해달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클래식적이게 이렇게 하고 뭐 좀 파티 공연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팀이 많아요 사실. 섹소가이즈라고 이번에 또 작년부터 활동하는 팀 2명 듀엣으로 하는 듀엣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뭔가 유명한 연주자가 되기보다는 저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거든요. 색소폰과 일단 좋다. 그럼 사인 하고. 대표님 아쉬우신 것 같은데. 아니 따로 약속 잡으죠. 아니. 아쉬울 때는 제가 살짝 네, 한 번 하고 무대에 올라가. 잠깐만요. 이러고 와서 그거 이렇게 불면 안 될까요? 네, 그렇게 해서 서로 협의. 저희는 향후에는 지금은 저희가 거기서 그 5번 타고 그냥 죄송합니다. 네, 다시구나. 그 앨범 나온 거 말씀하셨어요? 네 거기 위에서 다 그 앨범 나왔대요. 싱글 앨범이요. 저는 원장님부터 다시 갈게요. 네. 원장님 큐. 안녕하세요. 월간 색소폰 메인 MC 김슬기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인 만큼 음악과 함께 첫 번째 기획으로 월간 색소폰에서는 클래식과 친해지자는 의미로 클래식 색소폰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준영 쌤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클래식 색소폰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고 한예종을 졸업하고 네. 클래식뿐만 아니라 여러 장르의 연주를 활동하고 있는 조준형이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손님으로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헬스장에서 색소폰 보시는 영상이 네. 제가 봤는데도 막 조회수도 너무 많이 네. 나오고 헬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헬스장에서 컨텐츠를 찍어보면 어떨까? 색소폰 연주를 헬스장에서 하면 되게 진짜 재밌겠다. 아이디어가. 왜냐면 이제 헬스장에서 쇠를 뜨는 행동이잖아요. 네. 근데 색소폰도 결국에는 네. 이제 쇠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헬스장을 제가 빌릴 수도 없고 사실 그렇죠. 뭐 대표팀을 아는 것도 아니기 네.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응. 같이 이제 이번에 찍은 영상에 해파리 춤이라 그래가지고 러닝머신을 타면서 네, 봤어요. 색소폰 연주를 하는 영상이 이제 조회수가 이제 거의 400만 회가 넘어가지고 와, 우주 텍스타예요 네. 지금 벌써? 그냥 뭐 400만요? 네네 와.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400만 회가 넘게 떠가지고 여러 가지 뭐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친구한테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네. 저도 같이 찍고 싶다 괜찮겠느냐 하고 그날 가서 이제 찍은 영상이 그 영상인데 네. 그 영상이 딱 터져버린 거예요. 색소폰 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창의적인 콘텐츠를 하셔서 좀 저 나름대로도 뿌듯했고 참 오늘 정말 그 수기 선생님 이제 섭외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정말요? 오늘 처음 뵙는데 네. 네.
아주 그 엄청난 분이셔. 제가 그러니까 알고 한 것보다 더 그럼 앞으로 대단하시네요. 네. 우리 그 이 색소폰계를 네. 이끌어 나갈 네. 이 재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그 월간 색소폰에서도 우리 조준영 씨가 하시는 일 이런 거 좀 한번 주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으신 연주회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혼자 하지 말고 영상 찍어서 좀 날려주세요. 그래도 됩니까? 아, 그럼요. 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하시고 그래서 4번은 강서봐. 네? 내 거 영상 누가 봤다며? 저희 학교에서 친구들이 이거 영상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누가 이거- 보여줬어? 어딨니? 아 징징이 40만 명. 지금 이거 조회수 400만 회야. 저도 혹시 불러주실 수 있어요? 해줘? 네. 한번 해줘? 네. 보여주세요.